주마다 1회씩 있는 그 멘토링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온라인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 부트캠프 수료생들의 솔직한 토크쇼 코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8기를 수료하신 두 분과 함께 솔직하고 유쾌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병학님 그리고 이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엔드 8기 수료생 김병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8기 수료생 김희준입니다. 두 분은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학부 1, 2학년 때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고 또 성적도 잘 나오기도 해서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예 컴퓨터랑 관련 없는 학과 출신 비전공자인데요. 계속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즈 코딩 스쿨에 좀 이렇게 들어와서 개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부트캠프 중에 왜 오즈 코딩 스쿨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개발자의 생명은 맥북이라 생각합니다. 맥북을 대여해주는 게 정말 크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마다 1회씩 있는 그 멘토링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타사도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는 봤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현직자랑 일주일에 한 번씩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오즈 코딩 스쿨을 선택을 했습니다. 멘토링이 가장 인상 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멘토분들이랑 소통을 하시면서 가장 큰 배움은 어떤 거이셨나요? 저는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예습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그 과정에 대해서 멘토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고 들어가면은 이 교육을 듣기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부트캠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했던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원래 있던 생활 패턴이 오즈 코딩 스쿨에 맞춰지면서 처음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체조를 재밌게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생활 패턴 면에서 가장 좀 힘들었는데요.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런 생활을 병행을 해야 됐었는데 패턴을 좀 잡기 위해서 저는 쪽잠을 좀 굉장히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교육을 좀 알차게 받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사실 저희가 메인, 합동 둘 다 같은 팀이었거든요. 근데 합동 프로젝트 때 사실 경진대회처럼 프로젝트를 했어서 거기서 저희가 1등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럼 1등을 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니어 네일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이고요. 구인구직 사이트로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운데 사용자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공공이나 일반 공고에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업 공고 또한 이제 직접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제 등록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REST API 기반으로 구현을 했는데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 문서화나 의존성 주입 같은 그런 구조도 잘 잡혀 있고 실제 사용자의 경험까지 고려한 API를 만들기 위해서 REST API를 사용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오류도 나고 좀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론트와의 협업 과정에서 에러 코드가 스테이터스 코드가 겹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커스텀으로 에러를 핸들링을 해서 프론트 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따로 만들었던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프론트 분들이랑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API 명세서라든지 프론트 분들과 따로 맞춰야 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말로만 들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제 수료를 하시고 취업을 준비를 하시고 계실 텐데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거이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엔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클라우드 엔지니어, AI 엔지니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게 가장 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라는 사람을 좀 임팩트 있게 인사 담당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적인 부분이나 남들과는 조금씩 다른 걸로 이제 차별화를 둬서 제가 가진 강점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트캠프를 고민하는 지원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개발자를 꿈꾸고 있는 이제 비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완전히 비전공자였고 이번 6개월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느낀 점은 고민은 정말 이제 실행만 늦출 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좀 신청을 해서 정말 이 분야에 뜻이 있다면 빨리 과정을 수료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멘토링도 있고 심지어 맥북도 대여해주고 거기다 더해서 온라인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준님과 병학님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너무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 9기 수료생 분들과 함께 코드 리뷰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